자, 이런 와중에 연말인데 아마 외국에서 자꾸 빚독촉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아프리카에 돈 퍼주기 위해서 기재부가 졸라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갖고 경찰관 수당이 밀려서 연말에 치안 공백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저녁이나 그 제야의 종칠 때 경찰이고 나발이고 한 명도 거리에 없는 거야. 이제 각자 조상해야 되는 거지. 이럴지도 모르는 지금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네, 거기에 또 아프리카 지원 자금을 또 수십조 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추경호가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총 23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인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 분열이 극에 달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더 찬밥이 됐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저희 그 송작가 TV에서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있죠. 사실은 전쟁을 젤렌스키가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키이우 시장이 바로 그 똑같은 표현으로 젤렌스키를 공격했어요. 네, 공격했어요. 지금 이미 그게 공식 석상에 나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지금 폭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젤렌스키는 이제 끝났어요. 즉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있다고 치면,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내길 바라요. 이제 정리되길 바란단 말이야. 근데 젤렌스키는 끝낼 생각이 없어. 끝내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젤렌스키를 내부적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지금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한테 외세의 지원이 몰려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지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왔다. 이건 뭐다? 이제 서방 국가들도 더 이상 젤렌스키, 야, 얘 안 돼. 얘 이제 진짜 치자. 라고 이제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그 사인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결국은 국제 여론이 이렇다라고 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쟁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가 너무나, 그러니까 판단 미스가 거기서 난 거죠. 정치력이 없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전쟁을 빨리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뭐에 도취됐냐면 본인이 거의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정의 극을 갔잖아. 극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도취되고 거기서 나 마크롱보다 더 유명한 놈이야 유럽에서 그리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네. 소위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 나라의 정상들이 다 자기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오고 자기도 가서 연설하고 화보 찍고. 너무 여기에 도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잖아요. 본인 일상 다 깨졌는데 가족도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새끼가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누가 더 지켜보겠냐고요. 그 얘기를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끝났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근데 23억. 젤렌스키에게 도피 자금을 보태주는 꼴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이제 지불되는 게 있는데, 일단 금융으로 해갖고 지원해주는 돈, 사실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막 주는 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인 경우에는 이제 손대기가 좀 애매해지죠, 젤렌스키가. 근데 걱정스러운 건 인프라 재건 사업으로 들어가는 2조 6천억입니다. 이게 제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재건 산업에 의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현지에
도시 복원을 하든지 뭐 SOC 복원을 하든지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상업적인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결국 삼부토건이 이걸 쳐먹는다는 거지. 2조 6천억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삼부토건 관련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가 삼부토건과 말하자면 사전에 협의가 돼 있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 TF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2조 6천을 나눠갖고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이 돈 갖고 무슨 지뢰 교체 작업에 쓸지, 아파트 건립에 쓸지, 도로 건설에 쓸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그쪽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전쟁 중에 막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고 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네는 거기다가 뜬금없는 외곽 고속도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오페라 하우스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공하는 이런 식의 차관을 통해 갖고 하는 게 저쪽이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라는 게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여기 이거 고아원이나 뭐 아니면 뭐 무슨 난민 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만큼 지어주세요. 여기에다가 그 돈을 써주세요. 그러면 써줍니까? 아니요. 이거 갖고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빼먹기 좋은 거 없어요? 건물이나 뭐 다리나 뭐 이렇게 공사해갖고 많이 남을 거 그런 거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쉽게 재건하는데 밀어주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하고 짬짬이 먹은 회사들밖에 땡겨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 기사에 보면은 호주, 인도네시아 뭐 요런 데랑 뭐 공급망 체계를 마련하고 청정 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약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의 신규 투자 촉진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청정 에너지는 안 하고 지금 알리백 때문에 다들 기업들이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태양광 지금 말려 죽이고 있거든요. 아니 영국에다 30조를 한다더니 이제는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200조를 쏟아붓겠대요. 물론 100% 200조가 다 우리 돈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애들은 현물로 하면 돼요. 토지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제공하거나 지네 나라 안에서 돈을 쓰는 거니까 얼마든지 와서 써. 너 필요한 거 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땅도 대주고 전기도 대주고 뭐 다 대줄 테니까 와서 돈만 써라고 하는 데다가 200조를 처발르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럴 200조가 만한 있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한 1년에 15조씩 6년이 넘게끔 나눠서 끊어갖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 돈 아니니까. 아니 돈이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지 지금. 임기 끝날 때까지도 다 못 쓸 돈인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 투자 촉진에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임기 내에 선집행을 해버리면 끝이에요. 저 돈을. 누구 돈으로 하지? 세금으로 하는 거지 뭘 누구 돈으로 해. 잠깐. 저기 예산 다 깎아서 저걸로 한다고? 그렇죠. 이런 짓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뜯어 말려야 돼요.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SOC 건설과 재정비에 들어가는 국내에 쓰는 돈이 1년에 130조에서 150조예요. 건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환원되는 국가 재정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기초적인 어떤 그 국가 내부 안에서의 기관 건설업들이 돌아가고 낙후돼 있거나 보수해야 될 SOC 설비들에 대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한 것들을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 이상을 해외로 빼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 과정 중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지. 그 나라의 청정 에너지를 개발해 줘가지고 우리한테 도대체 얻는 이익이 뭐냐고. 결국은 떡고물 밖에는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지 않냐는 거지. 근데 아까 댓글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3조 정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댓글에서 저게 가는지 안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조 6천억이 공사비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은행 어디 재단 같은 데다가 이거 복구 지원비야라고 묶어놓는다고. 그럼 거기 가서 일하는 업체들이 그거를 일했다고 기성비로 하나하나씩 2조 6천억을 빼먹는 거예요. 누가 빼먹겠냐고 그 공사를. 결국은 삼보토건이 밀어주는 업체가 다 빼먹겠죠. 에이.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도둑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EU 재정 지원도 끊길 마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정말 웃기는 게 이스라엘도 EU는 아니지만 EU의 소속처럼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EU에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축구를 유로 2024에 출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축구 예선을 우리는 아시아로 안 뛰고 유럽으로 뛰잖아. 그럼 유럽이 맞는 거지. 그게 뭐야? 호주가 우리 월드컵 아시아 예선한다고 그게 그럼 아시아예요? 아시아인 거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밀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EU의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돈 안 되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는 중동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평화를 위한 이쪽에다가 EU도 관심이나 지원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우크라이나는 이제 잊혀진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모질한 짓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 버린 나라야. 심지어 옆에 있는 이웃도 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를 70년 전에 쳐들어왔던 전쟁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 강토를 짓밟았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혈세를 갖다 거기다 쓴다고? 그 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는 저기 출마하러 간다더만 이거를 한번 땡기고 가네? 이 돈 빨리 해놓고 가야지. 응? 진짜. 자, 이 와중에 우리가 늘 의혹을 제기했었죠. 우크라이나에 포탄 퍼줬다 우리가. 안 줬다고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 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유럽보다도 더 많은 포탄을 퍼줬다라고 확인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 제공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이 포탄 제공을 요청을 했고 한국의 무기 지원 경위를 이렇게 계속 소개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그 대반격 논의 과정에서 155mm 포탄 수급 문제가 과제 중 하나로 언급이 됐고 한국이 대량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대통령실에서. 근데 절대 아니라 이거 그랬잖아. 아니면 이거 또 거짓말한 거야. 워싱턴 포스트 고소하세요 이거. 대통령실이 이런 거 가짜 뉴스로 압수수색해. 빨리 심의하고 압수수색 해야지 검찰에서. 아유. 저희 방송이 이와 관련해서도 가장 발빠른 속보와 관련된 추론을 내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에는 155mm, 125mm 이 포탄을 비롯해서 자주포 포탄이 300만 발에서 400만 발의 재고가 있다. 근데 최신형 155mm 포탄의 재고는 약 150만 발 정도일 거다. 근데 그 중에 A형과 B형이 있어요. A형은 일반 그 자격형 폭탄, 고폭탄인 거고, B형은 집속탄이라는 거야. 근데 B형은 너무 살상 범위가 크고 위험해서 미국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A형이 제공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A형 포탄의 총 재고가 약 80만 발 이쪽 저쪽일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거의 이 물량이 전부 다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집속탄은 미국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거는
미국 거를 지원을 한 건데 우리나라 것도 거기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E형은 지원을 안 했을, 집속탄은 지원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일반 고폭탄형 이거를 계속해서 빼갔다는 거야. 그래서 군 기지에서 밤중에 운송업자들이 이걸 빼갖고 진해 해군 기지 앞으로 끌고 가갖고 거기에서 실어 날려서 보냈다라고 하는 트럭 기사 관련된 증언도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이 그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다 잡아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안보 지켜야 될 포탄을 미리 빼줘버려갖고 지금 후방에 있는 그러니까 전방이 아닌 후방에 있는 탄약고 안에는 거의 재고가 제로 상태에 가까운 거고 전방에 있는 것들도 최소 비축분 이상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준 적 없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미국이 돈 주고 사겠다고 외상으로 빌려간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네, 빌려가고 나중에 갚아준다고 했던 50만 발하고 이거 다 날아간 것 같고요. 최소한 무상 지원 내지는 뭐 어떠한 외부 지원을 통해서 나간 발수가 한 30만 발 해갖고 최소 80만 발 이상의 다주포탄이 공급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빨리 까야죠. 국정조사 해야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게 돼버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망정인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양쪽에서 한포전이 벌어지면서 멀찌감치 폭격전이 일어나갖고 그 안에서 우리 자주포 포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광활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 폭격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군의 정확한 피해 사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라 용병들이 와서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치른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러시아 정규군의 피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용병들의 피해가 있는 거 지금 걔네들이 다 벨로루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참은 거예요. 만약 러시아 정규군하고 우크라이나 정규군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우리 포탄에 의한 피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러시아도 우리한테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된 폭탄들이 의외로 전략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거지. 어느 정도 뭐 저지에 있어서 전쟁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했지만 그게 만일에 막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인명적 피해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도 러시아한테 되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